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되고 돈을 복사하는 방법들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주가 되는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건물주 같은 경우는 아까쯤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 제일 좋았던 게 누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기서 15억이 될 수도 2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 시세가 만약 평당 3, 4천만 원이다. 근데 나는 6, 7천을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계 황금수원 강호동 대표와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건물 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하자면 그 가장 이제 다른 분들이 배 아픈 얘기가 배 아파요? 내 거 아니니까 일단 어떤 연예인이 어디에 투자해서 이 건물로 대박이 났다더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분들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 농구 선수 서장훈 씨요? 출신 서장훈 엄청 벌었다 그러고 서글픈 게 하나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양대산맥의 그 가수 7, 80년대 최고의 가수분인데 말씀 못 드리는데 트로트 쪽에? 네. 근데 누군지 알겠어요. 한 분은 부동산이 있어서 네. 아주 여유롭게 편하게 사시는 네. 분인데 쇼잉도 하시고 네. 근데 또 한 분은 아직도 행사를 뛰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부동산 있고 없고가 또 H.O.T 멤버 또 중에서도 누구는 서태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는 부동산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와 이게 쪽박과 대박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되나요? 이게 자산이 그렇게 이렇게 천차만별이 돼버리는 게 자산 없이 돈을 벌려면 내 몸 굴려야 되고 맞네요. 자산 있게 돈을 굴리려면 돈이 굴러가야 된다. 그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슬프네요. 그다음 또 아까 서장훈 씨 말씀했던 것처럼 박찬호 씨도 그건 대박이지. 와 그것만 아주 유명하지. 약간 언덕에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 대단하죠. 부상당하고 힘들었을 때도 그 건물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썰이 한참 됐어요. 그 건물 산지 2001년도가 됐을 겁니다. 제법 돼서 지금은 거기 넘사벽이죠. 그러니까요. 위치 너무 좋고. 네네. 그런데 탁 들어가 있는 건물 하나 탁 있으면 정말 세상 든든하죠. 근데 결국 운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바로 건물을 산 후에 그냥 두지 않고 네네. 이 건물 관리를 잘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건물이 수익형 건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한 거잖아요. 그거 제가 노하우 풀려고 지금 2탄 준비했습니다. 2탄. 네. 그 2탄은 뭡니까?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되고 어. 돈을 복사하는 방법들. 돈 복사하면 걸려요. 대본이 그래 나와 있었어요.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야? 그게 나는 돈 운이 없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좀 덤벼봐야죠. 그거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준비된 자의 기회는 온다고 그 기회를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할 수 있게끔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준비 좀 해왔습니다. 네, 그걸 오늘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네. 아까 그 건물에도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전반부에 했었잖아요. 건물을 채우려면. 네.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네. 그 얘기를 많이 되게 물어보세요. 장사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건물주 되는 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저는 장사 창업하는 것보다 건물주 9채 만든 게 그리고 제가 55명 건물주를 만들어줬다 했잖아요. 1년 만에요. 전 그게 더 쉬워요. 건물주가 되는 리스크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금리 리스크하고 하나는 공실 리스크거든요. 근데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라라브레드는 카페를 하면서 내가 어차피 월세를 6, 700씩 내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 비용하고 똔똔인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1, 2%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럼 공실 리스크가 없는데 그 돈 낼 바는 이자 찍으면 되겠구나. 그 건물 소유하고 건물은 계속 올랐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주가 되는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금리 리스크는 내가 수지 분석을 통해서 내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요. 2개 층 정도가 비더라도 네. 한 3개 층 정도를 채울 수 있으면 맞습니다. 한번 덤벼봐라 이런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거 채우는 자체가 컨텐츠로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5개 층을 다 채우면 좋죠. 근데 이것저것 다 따지고 산 좋고 물 좋고 다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당하면서 어차피 투자잖아요. 지금 저축해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 리스크는 감당하면서 해도 된다. 근데 막상 이제 그
건물이 공실이 되면 안 되니까 급한 마음에 임차인을 두잖아요. 네. 임차인이 돈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보증금이 또 있고 하니까 보증금이라는 게 있지. 보증금을 놓고 이제 월세를 아. 내니까요. 만약에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 컨텐츠가 없다? 그럼 네. 컨텐츠 있는 사람들을 네. 잘 잡으시면 돼요. 네. 건물 얘기를 지금 쭉 했는데 건물만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보러 다니면 주변에 아파트도 보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 좀 뭐 소개해달라,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파트는 할 말이 없는 게 트리마제도 제가 샀다가 저기 성수동에? 네, 성수동 트리마제도 그거 샀다가 엄청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안 팔았으면 30억은 올랐겠더라고요. 25억 정도? 그걸 팔았구나. 예. 근데 팔아서 건물 샀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뭐 그걸로 건물 똔똔이지 뭐. 그죠 뭐. 근데 그나마 이제 건물로 갈아타서 덜 이제 서로 억울한데 웬만한 사람들은 건물은 잘 못 보지만 네. 아파트는 우리 주거니까 네네네. 더 현실적으로 가깝거든요. 건물 할까 아파트 할까 하다가도 그냥 이 아파트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아파트는 진입 문턱이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좀 익숙하죠. 또 안정적인 또 자산을 또 만들 수가 있고 아무래도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급성이 또 좋잖아요. 그렇죠. 사고팔고가 원활해요 여기는. 맞습니다. 대신 단점들이 있어요. 아나운서님. 단점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가격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가격을 또 정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를테면 뭐 10억이다. 근데 인테리어를 내가 했으니까 그 인테리어를 받으면 5천만 원, 1억을 정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뭐 15억, 20억을 뭐 이렇게 올려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안 나가겠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거는 이게 규제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에 의해서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투기라고 또 정의를 또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의 대상은 아파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주의 대상이다. 네, 거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건물주 같은 경우는 아까쯤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 제일 좋았던 게 누가 어떻게 만들냐에 따라서 여기서 15억이 될 수도 2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 시세가 만약 평당 3, 4천만 원이다. 근데 나는 6, 7천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월세가 1,000만 원이다. 근데 무리하게 많이 올리면 안 되고요. 한 1,200, 1,300 올려놓고 그다음 수익률을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거든요. 수익률 올라오고 월세 세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장사를 하면서 맞습니다. 거기서 월세를 내는 이제 거야. 월세를 제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스가 바뀐 거죠. 건물주에서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죠. 바뀐 거야. 동업을 해서 두 사람 또는 뭐 세 사람이 같이 건물을 샀어. 네. 그 중에서 돈이 좀 급해진 분들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수 의견이 또 있죠.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럼 또 그것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계약서 같은 게 이제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되겠네요. 네, 계약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매각할 때도 서로 파니 안 파니 그러니까 계약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잘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설왕설래가 그런 얘기가 없죠. 네. 그렇게 건물을 몇 채씩 가져보니까 네네네. 어때요? 좋아요? 고민도 더불어 많아져요? 고민보다는 당연히 좋은 게 많죠. 돈을 버니까 좋고 그 다음에는 그 사업할 때 늘 월세 고민했는데 내 건물이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장단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건물을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계산을 해봤어요. 5년 동안 제가 월 1,000만 원을 벌었더라고요. 나머지 사업으로서 자금도 쓰고 그러면 60개월이니까 6억을 벌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근데 이제 네 채를 제가 매각을 했잖아요. 네 채를 매각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34억을 벌었더라고요. 지금 6억 대 34억인데 거의 600% 차이거든요. 6배 차이거든요. 여기서 자산소득은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누워서도 돈 벌고 내가 어디 여행 갔을 돈 벌고 결국은 5년 동안 34억을 계산해 보니까 월에 5천만 원을 번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산을 이렇게 해서 다 벌었더라고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근로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듣는 분들이 또 속상하다고. 나는
그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로소득 가지고는 정말 먹고 살기 바빴는데 맞아요. 주변에서 그냥 그거 몇 개 사놓고 떼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요 아파트값 막 오를 때 벼락부자 벼락거지 이런 얘기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리지만 나도 어떻게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가 맞아요. 이런 얘기를 강호동 대표 같은 분을 모시고 나눠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담은 거죠, 이 책에.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지금 새로 나온 책에. 네, 레버리지 서클에 저의 그 분노와 억울함, 속상함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수성가형 건물주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살펴보고 전환을 해보니까 돈 버는 방법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특히 그게 자산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근로소득으로는 사업소득으로는 절대 부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히 내가 컨텐츠가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 자산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치킨 한 마리 안 먹고 여기 100억짜리 이야기를 들으신 게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은 착한 건물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라라 브레드 대표이자 요즘엔 창업 오빠 이렇게 불린다면서요? 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창업 오빠 강호동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해줄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